안녕하십니까. 백야드 북리딩 책 낭독의 브루스 리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연이어서 심리학으로 읽는 그리스 신화입니다. 남자들은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과는 연관을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메두사는 결국 사람들을 돌로 만들어 버리는 추한 상징이 된다. 하지만 그리스 사람들은 죽은 뒤에 다시 삶이 있다는 것을 간과했다. 메두사는 죽으면서 피를 흘렸다고 하는데 왼쪽 정맥에서 흘린 피는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하고 오른쪽 정맥에서 흘린 피는 사람을 살리는 작용을 했다고 전해진다. 그래서 의술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는 이 오른쪽 정맥에서 흘린 피로 죽었던 사람을 살려냈다는 이야기가 있다. 메두사에 대해서 여러 심리학자들이 분석을 했는데 프로이트의 해석이 재미있다. 프로이트는 메두사가 뱀을 머리에 얹은 모습을 어머니의 성기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때 메두사의 머리가 잘려나간 것은 어머니의 성기가 거세됨을 의미하고 메두사를 보면 남자들이 돌이 된다는 것은 어머니의 성기가 거세된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남자의 성기가 발기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심리학자 슬레이터는 메두사의 머리를 보면 돌로 변하는 것은 남자아이들이 메두사의 머리, 즉 어머니의 성기를 보고 자신의 성기가 거세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도리어 발기불능 상태에 빠져버리는 것을 돌로 변하는 것으로 표현했다고 보았다. 하지만 제일 타당해 보이는 의견은 메두사는 어머니가 아들을 잡아두려고 하는 원시적인 욕망을 상징한다는 것이다. 남자아이들은 어머니 품에 영원히 남고 싶은 욕구가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힘에 이끌려 자신이 어머니에게 잡아먹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갖는다. 심리적으로 억압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갖는다와 같은 의미죠. 따라서 이런 양가 감정에 괴로워하게 되고 결국은 어머니의 억압에서 벗어나는 것을 페르세우스가 메두사의 목을 베는 것으로 나타냈다는 것이 가장 적합한 관점일 것이다. 그리고 이런 모성과의 단절은 긍정적인 의미로 자신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사회에 나가 독립적인 한 인격으로 성장하게 되는 원동력이 된다. 자, 추가 설명입니다. 아스클레피오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의술의 신 아폴론의 아들로 죽은 사람도 살려낼 정도로 뛰어난 의술을 발휘하다가 인간이 그를 통해 불사의 능력을 얻을까 두려워한 제우스에 의해 벼락에 맞아 죽었다고 한다.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에피다우로스는 아스클레피오스 숭배로 유명한 도시다. 그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양가 감정이란 즉 동일한 대상에 대해 두 가지의 서로 대립되거나 상호 모순되는 감정이 공존하는 상태를 말한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메두사에 관한
장이었죠. 장의 책낭독이었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 그림은 팔라스 아테나 렘브란트 판 네인 작입니다. 1655년 칼루스테 골벤키안 박물관 소장. 들어가면은 자기인식이라는 그 용어가 나옵니다. 자기인식. 심리학 용어로 자기 자신에 대해 깨달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자신이 누구이고 세상에 얼마나 잘 맞는 사람인지를 아는 것이다. 건강한 자기인식은 자기만의 관점이 아닌 타인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타인의 처지나 생각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것이 자기인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기 반영이란 말도 있습니다. 자기 반영,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을 말한다. 거울을 보듯이 자신 스스로를 들여다보고 스스로 반성하고 이러한 반성을 통해서 자신이 지니고 있는 모습을 인식하는 것이다. 안드로메다는 누구인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에티오피아 왕 케페우스와 왕비 카시오페이아의 딸 페르세우스와 결혼했으며 죽어서는 페르세우스와 함께 별자리가 되었다고 한다. 메두사의 목을 베는 페르세우스. 이 그림은 프란체스코 마페이 1650년 작 아카데미아 미술관 소장.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좀 앞으로 넘어가면 또 추가 설명할 것이 있나요? 추가 설명할 것이 페르세우스는 누구인가? 페르세우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영웅. 제우스와 다나의 사이에서 태어났다. 제우스와 다나의 사이에서 태어났다. 어머니인 다나에를 위해 폴리데크테스의 명령으로 메두사를 죽이고 돌아오는 길에 바다 괴물로부터 안드로메다를 구하고 아내로 삼았다. 메두사의 머리는 아테나에게 바치고 티린스의 국왕이 되었다. 티린스의 국왕이 되었다. 자, 지금까지 아름다웠던 여신 메두사의 분노와 페르세우스, 소유욕과 정체성에 관한 고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메두사를 통해서 인간의 소유욕과 정체성에 대한 생각과 고찰을 재인식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